안녕하세요. 김태우 사건은 그냥 사기 사건이고 게이트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달라.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.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한국의 정치 판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. 우선 여야 정치권이 모두 친중 세력이라는 것. 두 번째로 이 정치권과 언론 방송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. 홍석현,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언론 방송사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은 언론 방송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. 현 문재인 정부가. 그래서 부정선거라든지 또는 여론조사가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발표를 해서 대중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. 결국 선거 부정이 있음에도 이것을 바로잡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무성 또 문재인 이런 홍석현 이 사람들은 개헌 추진론자잖아요. 그래서 내각제적으로 하자. 그래서 대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승계시키고 싶다. 일본식의 관료주의적인 그런 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런 바램들이 이 주요 정치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아시잖아요.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부정선거인데요. 미 국방부 정보국 사이버 보안 국장이었던 존 밀스라는 사람이 한국의 4.15 총선에 대해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부정선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국민의 굉장히 큰 불행이다라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. 이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분은 그 대만과 비교를 해요. 대만은 국가보안법을 강화했다고 그래요. 2019년 12월에. 그래서 대만에 그 중국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켰다고 그래요. 일단 돈이 중요하니까. 그리고 선거 관리 제도를 최고로 단순하게 바꿨다고 그래요. 대만은. 그래서 전면 수개표 원칙을 지키자. 그래서 상당히 단순하게만 그 선거를 치렀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개표기를 통과한 표가 있더라도 2중, 3중 감시 제도를 도입하고 교차 확인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 2020년 1월 달에 그 총통 차잉 잉원이 그 여성 총통이 지금 재선될 수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것은 부정선거를 그만큼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.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한국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죠. 그런데 한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20년 4월달 한국 총선이 있었잖아요. 그때에 대대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중국 공산당 인력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서 조작 공작을 했던 것이 4.15 총선이었다고 그래요.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게이트, 김태우 게이트를 보면 이 김태우라는 인물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. 맨 처음에. 근데 이 사람이 언론재단, 인터넷 신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때문에 인터넷 신문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이었다고 그래요.
그리고 뭐 유니세프 경북지회와 그 후원 회장도 했고, 또 다문화 가족협회 대구 경북 그 후원장이라고 그럽니다. 후원회에 이제 후원 회장도 했다 그럽니다. 이상한 경력이죠. 그러니까 여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. 또한 2019년에는 평화 그 문화 대상, 그러니까 이건 남북 문제와 연관돼 있는데, 이 사람이 박지원한테도 상당한 그 돈을 줬다고 그러죠.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돼서 이 사람이 활동을 대대적으로 했어요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기 사건에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, 그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? 송승호라는 인물이에요. 이 사람은 그 월간조선, 즉 조선일보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 그 대학에 그 전임 교수, 그 한국 캠퍼스가 있다고 그러죠. 거기에 전임 교수로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 사람이 그 칭화대 한국 캠퍼스 전임 교수로서 중국과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이 송승호라는 이 인물이 그 김태우, 그 사기범이라고 하는 그 게이트의 주범인 김태우와 여기서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.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. 왜냐하면 한국의 조선일보사 또한 그 보수당이던 한나라당의 그 기획위원 부위원장인 그 송승호와 연관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국의 입김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까? 근데 과연 이것을 누가 들출 수 있을까라는 것이 또한 문제죠. 이 사건에는 그 조선일보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도 있고, 또한 박지원뿐 아니라 김무성이라는 인물이 나오고, 주호영뿐 아니라 중요한 거는 박영수 특검도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. 뭐 포르쉐 그 차 때문에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, 이 사람은 친밀하게도 자기가 준 모든 뇌물에 대한 증거를 남겼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성이 있는 것이죠. 특히 이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를 특별히 특검한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 박영수 특검까지도 그 연관된 그런 일이에요. 그런데 이 김태우라는 이 사람은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, 이 사람이 2018년에 풀려나게 돼요. 그러니까 문재인이 풀어준 거죠.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김부겸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. 김부겸 총리, 현 총리와는 오래전에 사진 찍은 것이 있어요. 그리고 또한 상당히 그 김부겸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라는 점이 있어요. 뭐 사진 찍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. 김부겸이라는 인물은 그 영풍그룹 고려아연이라는 회사 이름이 있는데, 여기에 그 사장 아들이 하나라고 그러고 뭐 딸이 둘이라고 그러는데, 그 아들과 김부겸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. 정략 결혼 비슷한 거겠죠. 그래서 했고, 또한 그 장녀와는 MB 계열인 천신일의 장남과 또 결혼을 시켜요. 또한 차녀는 방우영 집안과 또 결혼을 시켜요. 그러니까 김부겸은 사돈 관계로서 조선일보와도 연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 관료들이 언론사와
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게이트의 주범인 김태우가 김무성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옥중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입을 꼭 다물고 있겠다 라고 일부러 언급을 합니다. 그만큼 김무성을 중시를 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일개의 게이트 사기범의 손에 놀아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국 관련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거를 조사를 안 하는 거죠. 김무성이라는 인물은 그 어머니가 그 조선일보 방 회장의 고모라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김무성의 어머니가 방씨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김무성이 현재 소속된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로서는 그 바른정당을 창당한 비박계가 거기에 주요 인물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바른정당에 있던 그 유승민과 손을 잡고 이준석을 내세워서 지금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김무성과 문재인 또 홍석현 이 사람들은 내각제로 가겠다, 개헌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작정을 하고 지금 뭔가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국민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언론 방송사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게 큰 문제죠.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도 김무성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풍자 만화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것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좋게 가면 좋지만 지금 상황을 보자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위치가 지나치게 친중적으로 가고 있는데 애시당초 조국 펀드도 그렇고 홍석현이 자금을 중국 자금을 1,000억이나 오케이 하고 먹은 것 이 문제도 있고 또 6천억 원이 한국 정계에 뿌려졌다는 말도 있고 근데 다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준석은 만약에 사전투표 조작설이 사실이라면 자기는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이미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. 그런데도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그 아버지가 상당히 그 친중적인 인물이에요. 그래서 한국 그 기업을 위해서는 안 좋은 쪽으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. 그게 화교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지 K-voting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했어요. 근데 K-voting은 MB부터 시작돼서 상당히 그 부정선거를 계속 하던 그런 시스템입니다. 그런데 이 이준석을 선출할 때도 일부 그 온라인 투표 혁명이라고 그래서 K-voting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 즉 결론적으로 말해서 부정선거로 이준석이 당선된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만은 그 중국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전면 수개표를 해서 선거 관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민주적인 그런 선거를 치를 수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친중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이 총통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. 근데 한국은 중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
그 비중이 굉장히 크죠. 나라도 대만보다는 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크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동북공정도 해야 되겠고 중국 입장에선 한국을 어떻게 하면 먹을까 그 생각이기 때문에 돈도 어마무시하게 뿌리고 또 미인계도 쓰고 그래서 한국의 그 리더들 조직을 하나씩 그 점령해 나간 겁니다. 그 결국은 현재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 친중 세력이 그 부정선거 또 대중 여론 조작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결국은 한국에는 올바른 또 적법한 절차로 선출된 정치인이 나올 수 없다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.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중적으로 할까? 그래서 부정 선거도 너무도 마구잡이로 했기 때문에 그 증거물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언론, 방송사를 이 친중 세력이 쥐고 있기 때문에 홍석현이나 김무성계, 조선일보사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를 단일 통제화하자라는 세력과 합체를 한 겁니다. 단순하게 뭐 중국 이런 세력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력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게이트나 사기 사건 포함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오염된 그런 쓰레기장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것은 현재 바로 잡힐 생각이 없어요. 때문에 여기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단은 선거 부정을 확실히 바로 잡는 그래서 완전한 수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만과 같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은 지금 그 한 발 한 발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것을 바로잡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. 자, 여기까지만요. 안녕히 계세요.